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혈관이 좁아져 고지혈증 약을 1년간 열심히 복용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치료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장수 비법 그 다섯 번째가 이제 고지혈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여기 내용에서 좀 다음에는 좀 벗어나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50대 중반 남자 환자가 찾아오셨어요.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1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54.2점이 나왔다. 그래서 원래 좀 이렇게 심장 혈관이 안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54.2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고지혈증 약도 먹고 그리고 혈압약도 열심히 하루도 거의 빼먹지 않고 열심히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거보다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열심히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복용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이게 그 관성동맥 석회화 지수 보는 그 테이블인데요. 그 토탈 점수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상동맥을 평가하는 혈관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전체 요 점수를 전부 다 합쳤더니 155.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54.2점이었잖아요. 그 점수가 155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열심히 고지혈증 약을 먹고 혈압약도 먹고 했는데 한 3배 정도 수치가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실망감을 조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먹고 생긴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생긴 변화는 관상동맥이 더 3배 정도 더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이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증상이 어, 피곤한 만성 피로 증상이 너무 심하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지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온몸이 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이해하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집중력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증상을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고지혈증 약 부작용 아닌가? 스타틴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환자분이 먹고 있는 섭취했던 고지혈증 약을 봤더니 좀 세게 먹고 계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고지혈증 약을 섭취하는 게 이 환자분의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었을까? 원래는 이제 155가 나왔는데 뭐 300이 나와야 될 게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150밖에 안 됐다. 뭐 그러면 도움이 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주류의학이나 현대의학에서도 스타틴을 약을 먹어서 동맥경화가 개선된다고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속도를 좀 늦춰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면 동맥경화가 해결되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혈관이 LDL 콜레스테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지혈증 약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진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문사항도 체크를 해봤는데, 뭐 운동이 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좀 더 이야기해 봤더니 뭐 활발하게 여러 가지 레저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다시 해봤더니 운동은 조금 충분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생활 스트레스가 낮고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이렇게 문진을 좀 차근차근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잠은 적절하게 주무시고 계셨고, 뭐 중금속 보험이는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환자가 이제 동맥경화가 의심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중금속 검사를 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임상 증상이 조금 있었고, 식습관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신 피로 쪽을 판단하는데 약간 많이 좀 만성 피로가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진과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이제 영양 불균형에 요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또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 있었고 소화기 쪽에서도 왠지 좀 장에 안 좋은 세균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장 누수 반응, 뭐 위산 부족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금속 중독이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당뇨를 조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의심되고 호모시스테인이 있어서 혈관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콩팥 기능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몸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산 같은 경우는 7.1로 이제 좀 높은 상태였고요. 단순하게 뭐 통풍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구나 또는 뭐 심리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중금속 같은 게 숨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화혈색소가 5.8, 공복혈당이 101로 당뇨 전 단계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비타민 D는 29.3으로 좀 떨어져 있었고요. 콜레스테롤은 약을 며칠 먹지 않았는데도 175, HDL 56, LDL 98, 중성지방 105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뭐 목표치가 70 이하로 LDL을 유지해야겠지만 뭐 이렇게 유지한다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2의 콜레스테롤인 혈관 독소를 나타내는 호모시스테인이 12.22로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LDL 콜레스테롤 하나만 보고 그것만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혈관이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 콜레스테롤 LDL이 올라가게 하고 혈관에 염증을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해야지 단순하게 LDL만 초점을 맞춰서 치료하는 것은 상당히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그런 대증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해봤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환자는 수은이 6.0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몸속에 계속 쌓여 있고 계속 유입이 되면서 들어오면서 환자의 그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염증, 인터루킨 1, 뭐 6, TNF 알파 같은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게 혈관 내피세포 쪽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금속도 하나의 수은도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동맥경화 같은 만성질환은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그 통합적인 측면으로 환자를 치료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 중금속도 검사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기준치 이상으로 수은이 많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은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치료 전략은 1차적으로 이제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티졸이 그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1차적으로는 이것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치료가 마무리가 되면은 수은과 같은 중금속을 해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칼슘 석회화 지수와 같은 수치가 높아서 동맥경화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대사증후군도 보이고 당뇨 전 단계가 보이기 때문에 식이와 운동도 조금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도 보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비타민 D도 떨어져 있었고요. 동맥경화 하면은 비타민 A, D, E, 뭐 K2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큐텐 같은 심장 비타민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요산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셀레늄 그리고 또는 커큐민 같은 것도 조금 보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오메가3도 충분히 섭취를 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의 문제는 장내 세균, 장에 유해균이 많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균을 정리해주는 영양소를 또 보충할 수 있고 좋은 균을 늘려주기 위해서 유산균을 보충해서 균의 다양성까지 높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충분히 모니터링해서 수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약하게 소량으로 이제 스타틴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맥경화가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고 동맥경화가 있다고 해서 LDL을 낮추는 스타틴만 먹는다고 해서 당연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기능의학적으로는 이런 치료를 전략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스타틴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안 되는 분은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이런 검사들을 조금 진행해 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고지혈증 이야기를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